그냥 살짝만 해볼까? 네. 이것도 스킵이 가능하고. 갓겜이네. 지금은 그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보는 일부분만 말씀드리죠. 부탁하지.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것에 나름의 정의가 있었다고 믿었죠. 소장님. 하지만 어느새인가 사람이 불어나면서 소기의 목적은 망각하고 괴이한 살인을 저지르는 집단이 되어갔죠. 아이리스가 집단이 맞네.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알던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게 된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말한 거지만 약속한 건 기억하고 겠죠? 그래. 반드시 끝내주세요. 이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되어버린 매듭을. 소장님, 도착했어요. 이제 내려야 해요. 누군가가 몸을 흔든다. 뇌가 덜컥거리는 느낌이 든다. 이게 W키를 누르면 이게 스킵이 된다 해서 일단은 최대한 스킵해볼게요. 이렇긴 하네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 그게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이랑 닮아서요. 하하. 저기 혹시 그 눈은 어쩌다 다치신 건가요? 그게... 그냥 살짝 다래끼 같은 게 났을 뿐입니다. 그렇지? 아! 네네! 그게 맞아요. 다래끼라... 힘들겠네요. 그런데 이 시골까지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뭔가 기사거리라도 있나요? 그쪽도 그걸로 불린 거 아니에요? 아 재밌는데? 아니 1, 2회차를 어떻게 다르게 하실 생각을 했지? 엄청난데? 자 같은 대화는 쭉쭉쭉쭉 넘길게요. 아주 그냥 루퍼스 이스키 처음부터 제가 감이 안 좋다 했어요. 아 뭘까? 나도 지금 홀든이 갖고 있는 이 탐정의 직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그 범인놈 그거 얘기할 때 그거 했던 거 아시죠? 이렇게 막 제가 막 왠지 모르겠지만 막 루퍼스의 목소리를 읽힌다고 제가 막 그랬던 거 아시죠? 이유가 있다니까. 제 천재적 탐정의 감이 이렇게 탁. 이런 게임을 좀 더 해봐야겠어. 약간 저 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인정? 응. 그나저나 이제서야 둘만 남았군요. 나는 발데스 씨가 앉아있는 의자 쪽으로 거리를 천천히 좁혔다. 할 말이 있으신가 보네요, 탐정님. 있죠, 아무래도.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나일라이 양이 있을 땐 말 꺼내기가 애매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조수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저 그 애를 보자마자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말하지 말라는 듯한 묘한 압력을 보내셨잖아요. 그건 미안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그래서 뭔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애는 연쇄살인범 아이리스의 유력한 용의자였잖아요. 그 일 때문에 피공포증이 생기기까지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기 전에 제가 발데스 씨한테 먼저 여쭙고 싶군요. 네? 조금 전에 발데스 씨는 제 신경을 쓰게 하는 말씀을 하나 하셨거든요. 제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가장 처음 저희가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때 조수더러 눈은 어쩌다 다쳤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나자마자 눈이 다친 건 줄 알았습니까? 네? 다리끼가 난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분명히 다치는 적이 맞습니다. 잠깐 다리끼에 걸렸다고 얼버무렸을 뿐이고요. 그런 건가요? 그럼 왜 다리끼라고 속이는 듯한 일을... 말씀을 돌리지 마세요. 제가 물어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다친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안대를 쓰고 있으면 다치거나 병에 걸렸거나 대부분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 둘 중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곧바로 왜 다쳤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거요? 그렇습니다. 자, 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확신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건 그냥 말꼬투리를 잡을 뿐인 거잖아요. 무섭게 왜 이러시는데요? 무섭게 왜 이러냐고요? 그 애가 눈에 총을 맞게 된 건 기밀 법정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한테 죽었다고만 알려줬죠. 그러니까 사건에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엮이긴 했던 당신이 그 애가 눈을 다쳤다고 확언하는 순간부터 제 안에서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순수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조금 강경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강경하다면 설마... 나는 총을 빼들었다. 헉, 그 정도로?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그러게. 나도 안대하고 있는 사람을 좀 다쳤어? 이렇게 안 물어보지. 넌 왜 그래? 막 뭐 났어? 뭐 무슨 일이야? 눈병 났어? 뭐 이러지. 눈을 다쳤다고 보통 생각하진 않잖아.
나는 총을 빼들었다. 언제나 갖고 다니는 은색의 리볼버. 탄은 언제나 매일 집어넣어 곧바로 쏠 수 있게 해뒀다. 탐정님,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요? 조금 진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거짓말이군요. 네? 직감입니다. 제 직감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그건 또. 이런 건 추리도 아니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니 말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알아내고 말 겁니다. 아직도 아이리스를 미친 듯이 쫓고 계신 거군요. 당연하죠. 그놈들은 제 원수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대답하시죠. 험한 꼴 당하기는 싫으시지 않으십니까? 하하, 결국 이렇게 되네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뭐야? 그게 오늘이었다니. 야, 발데스한테도 뭐 있나 봐.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탐정님이 훨씬 낫겠죠.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만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질문은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해주시면 대답해드릴게요. 저 애는 라인라인은 기억을 잃은 거죠? 그렇습니다. 총알이 어디 기억 쪽 신경을 건드렸다는 모양이더군요. 다행이네요. 차라리.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그 애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발소리가 들려요. 귀를 기울여보니 확실히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 조수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조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하는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일단 총을 집어넣었다. 바깥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 도망치기는 쉽지 않을 테지. 식사 후 이야기를 좀 하죠.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지, 당신의 배우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선처해주시면 좋겠네요. 저기 오는 길에 엘레나 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됐대요. 벌써 준비가 다 됐나 보군요? 빠르네요. 네, 그래서 어서들 나오시라고 하더군요. 그럼 가볼까요? 아, 탐정님 부축해드릴까요? 아니요, 누워있으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제 스스로 한번 일으켜보죠. 그럼 전 먼저 가 있을게요. 발데지 씨는 천천히 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허리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잠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나의 착각이었는지 허리가 세워져 체중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자 또다시 격통이 밀려온다. 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안하구나. 잠시 부축만 해주겠니? 자, 여기요. 고맙구나. 겨우 일어난다. 자세가 안정되자 겨우 걸을 수 있는 수준은 됐다. 고통은 조금 전에 비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하다. 아마도. 소장님, 무슨 일 있었나요? 처음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흉악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딱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가요? 그래. 뭐가 있었더라도 네가 걱정할 만한 건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알겠어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갈까요? 그게 좋겠구나. 그 말을 끝으로 우리들은 입을 다문 채 복도로 움직였다. 문을 닫자 나름 소란스럽게 느껴졌던 빗소리마저 잦아들어 진정한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다. 그리고 이제 미뤄뒀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왔다. 그래. 발데스 정체 좀 듣자. 너무 신경 쓰이네. 자, 그러면 못다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식사를 마친 후 나와 발데스 씨는 개인실 의자에 앉았다. 다른 분들은 안 오는 게 확실한 거죠? 예, 다른 분들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해뒀습니다. 조수한테도 방에서 쉬고 있으라고 해뒀고요. 그러면 안심이긴 하네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요? 그쪽의 정체가 뭔지부터 말해주시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알겠어요. 순순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생각보다 쉽게 대답하시는군요. 저는 시간을 번 다음 뭔가 다른 걸 하실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럴 여력도 없어요. 이제 딱히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냥 밝힐 수 있게 되어서 조금 후련할 정도예요. 얘도 아이리스였던 거 아니야? 후련할 정도라고요? 그럼 왜 진작에 말씀하시지 않고 모른 척했던 겁니까? 애매했으니까요. 저도 정말로 말해도 되는 건지 확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정보를 말하면 탐정님께서는 무조건 놈들의 타겟이 될 테니까요. 그런 건 이미 각오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끄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그럼 처음 질문에 대답할게요. 저는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어중이 떠중이 집단 중 한 명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미안해요. 여태껏 속여왔어서. 와.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사람과는 여러 사건을 같이 겪었고 생사의 고비를 같이 넘겨야 했던 적도 있었다. 수전노인 모습도 장난스러웠던 모습도 전부 거짓이었던 것일까? 눈앞에 발데스 씨에게서 내게 익숙했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낯설도록 침착한 모습뿐이었다.
여태까지의 태도나 그런 것들은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까? 돈을 좋아하는 모습이랄지. 그런 셈이죠. 왜 그런 이상한 흉내를 냈던 겁니까? 대놓고 이상한 컨셉을 잡으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단 중 한 명이라면 역시 그건 일종의 조직이었던 겁니까? 무엇을 위한 조직이었죠?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죠. 복수라고요? 네, 복수요. 맨 처음에 나왔던 대화는 나인링이랑 하는 대화가 아니었나봐. 얘랑 한 대화였나봐. 친구들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답니다. 함부로 대했다는 건 뭡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와 나인라인은 한 고아원 출신이었거든요. 워든 고아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군요. 그럴만도 하죠. 시골에나 있어서 관심도 받기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에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같은 고아원의 친구들이 어떤 실험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답니다. 실험의 희생양이라고요? 네, 병의 치료제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피험체를 구하기 힘들어 곤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골랐던 거죠. 우릴 보호해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으니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많은 친구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렇지만 운 좋게도 몇몇은 살아남아 도망칠 수 있었어요. 저나 나인라이가 그중 하나였죠. 저희는 정체를 숨기고 어찌저찌 살아남아야 했어요. 끔찍한 시간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그 실험이 여러 제약사와 정치권 인물들, 재벌들이 엮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리스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 이 실험을 주도한 놈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답니다. 아이리스라고 불린 건 그런 이유였어요. 한쪽 눈만 노렸던 건 고아원의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까? 바로 아시네요. 고아원의 이름은 지혜의 신의 이름을 빌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면 실험에 연관됐던 사람들도 알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복수를 하러 왔다는 걸. 하지만 당신네들은 그 실험에 연관된 사람들만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소장님은 당신네들이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램퍼드 씨는 왜 살인한 거죠? 뭐가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했다는 겁니까? 나는 말하면서도 녹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대가 떨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살짝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조차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조직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희는 분명히 그 실험에 연관된 사람만 노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 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건 잘 들어보니 대화 소리였다. 언뜻 듣기에 대화의 주체는 엘레나 씨와 윤호 씨 같았다. 말이 끊겨버렸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는 고아원 친구들끼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은 규모가 늘어갔죠. 조직의 누군가는 복수를 바랐고 누군가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이 일로 돈을 벌고 싶어 했죠. 그런 것들이 합치되지 않은 채로 저희 조직은 점점 방향성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전 아직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모른 척 했었어요. 여전히 나쁜 건 우리를 실험했던 그 자식들이고 어떤 형태로든 놈들에게 복수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했죠. 그쪽의 전 소장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소장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조직이 타락했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그래요. 저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관계없는 사람을 죽이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했죠. 그건 완전한 타락이었어요. 그때 나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소장님께 총을 쏘고 난 뒤에 미친 듯이 웃던 나인라이의 표정이었다. 그때의 그 표정은 완벽하게 타락해버린 조직의 실상에 실성이라도 했던 것인가.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갔다. 조수를 설득했을 때 그 애가 내게 말했던 그 말의 뜻을. 이 변질되어버린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말이다. 잠깐만. 아니네. 처음에 대화했던 거는 그 나인라이랑 얘기했던 게 맞네. 나인라이가 뭐 변질된 거 끝내달라고 꼭 끝내달라 그래서 약속하겠다 그랬잖아. 이치가 이어졌다. 적어도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품은 이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타락을 보고도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노력이라도 했습니까? 이런 건 전부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나인라이더로 그냥 모든 걸 폭로하라고 권한 건 저였어요.
그 애가 경찰에 취조당할 때 경찰 쪽 연을 통해 연락했었죠. 그렇지만 그 애가 법정에서 총에 맞고 죽었다고 알려진 뒤로는 저는 조직에게 계속해서 감시당했어요. 저는 그 애와 친자매처럼 친했으니 그 애를 따라서 조직을 배신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골까지도 혼자서 왔지 않습니까? 정말 감시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애는 지금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했었죠? 그건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저처럼 이런 죄책감과 감시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벌써 10분이 지난 모양이네요. 그 말에 뒤를 돌아보니 윤호 씨가 술과 촛불이 올려진 카트를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대충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단서가 있으면 탐정님이라면 조직의 중추에 도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하시다면 조직의 명단이나 거점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대신 하나의 부탁이 있어요. 뭡니까? 설마 당신도 보호를 해달라고 할 셈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아이고? 손님 여러분들 실례합니다. 혹시 창문 바깥을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갑작스럽게 응급실 안으로 윤호 씨가 들어왔다. 그 얼굴은 놀란 기색으로 가득해 무슨 일인지 물어볼 여유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창문 쪽으로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아, 여기부터야? 발데스 씨, 저 모습은 설마 벌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정체가 짐작이 가시는 건가요? 윤호 씨, 저 거동 수상자는 블레어 씨를 쏘았던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해요. 그럼 저 사람이 아이리스라는 건가요?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인상착의만 듣고 흉내내는 단순 모방범들도 많으니 말입니다. 모방범이라니 왜 그런 짓을... 글쎄요, 저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튼 우선 상황을 좀 봅시다. 모방범인지 진범인지는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기 혹시 경찰에 연락이라도 해야 할까요? 경찰이라... 좋죠. 그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어요. 뒤쪽에 전화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쪽에서 상황을... 저거 보세요. 저거 총 아닌가요? 이쪽을 겨누고 있는데 설마... 그 말을 듣고 거수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정말로 그놈은 이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 온몸에 오한이 내달렸다. 모든 신경이 전율했다. 순간적인 본능이 몸을 움직이라고 경고했다. 위험해! 몸을 날려서 발데스 씨를 쓰러뜨린다. 동시에 총탄이 창문을 꿰뚫고 평면을 무수히 많은 입자로 나눠버린다. 오케이. 오케이. 탐정님! 뭔가 팔쪽 소매에서 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발데스 씨가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설마 정말 조직에서 사람을 보냈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거라면... 만약 그렇다면 발데스 씨가 목적일 것인가? 아니면 조수를 확실하게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일지도 모른다. 나이가 위험할지도 몰라요. 발데스 씨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조수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 그렇다면 방침은 정해졌다. 윤호 씨, 여기 한 구석에서 숨어 계세요. 저와 발데스 씨는 다른 분들의 안전을 좀 살피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발데스 씨. 알겠어요. 발데스랑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우린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디디며 달려갔다. 무언가에 부딪힌다. 아마 복도의 벽일 것이다. 건물의 구조는 얼추 외워두긴 했지만 주위에 정말 아무런 빛이 없어 거리를 정확히 가늠하는 게 힘들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헉. 그 순간 또다시 무언가가 부딪혔다. 다만 조금 전과 다르게 이번에 부딪힌 것은 사람 같았다. 나는 그 충돌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 뒤로 나자빠졌다. 나와 부딪힌 누군가의 형체는 그대로 잠시 서 있었다. 어둠에 아직도 순응하지 못한 눈은 그 정체를 꿰뚫지 못했다.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도회지에서 떨어진 주위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저택에서의 어둠.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농도의 어둠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혹시 루퍼스 씨?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대답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건 방금 총을 쏘았던 거수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부딪혔을 때 아무런 물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찰나 상대는 그 틈을 타 달아나 버렸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빨랐는지 내 주위에는 발소리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어쩌죠? 저 사람을 뒤따라가야 할까요? 우선 조수와 다른 분들의 안전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행동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알겠어요. 그럼 우선 나인나이의 방으로 갈까요? 그래요. 주위가 어두우니 조심히 따라오시고요. 우리는 어둠 속을 비집고 나아갔다. 아예 선택지도 안 나와 여기선. 이런저런 사물들을 부딪히며 나아가다 이윽고 조수가 있는 방의 문에 다다르자 나는 냅다 문을 두드렸다. 어이, 괜찮니? 대답하렴. 설마... 잠시간의 정적. 그 적막감이 마음을 타들어가게 한다.
이 문 너머에 설마 끔찍한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도 기절할 수 있다. 대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다. 대답은 없나? 일단 그냥 들어갈까요? 그럽시다.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다행히 안에는 피의 비릿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오라 소장님? 그리고 발데스 씨? 그 순간 조수의 목소리가 침대 쪽에서 들려왔다. 여지껏 잠자고 있었던 모양인지 그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순간 그 얼빠진 목소리를 들으니 긴장이 풀려버렸다. 아, 다행이구나. 무사한 것 같아서.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저 무슨 일 있었나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네? 수상한 사람이라뇨? 어떤 사람인가요? 뭔가 총을 든 이상한 사람이 저택에 침입한 것 같더라고요. 정체는 모르고요. 큰일이잖아요. 경찰을 불러요. 우리도 그러고 싶었다만 전화선을 끊기라도 한 건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군구나. 이렇듯 상황이 좋지 않다만 네가 무사하다니 불행 중 다행인 셈이지. 이러면 그 거수자는 적어도 아이리스 관련 인물은 아닌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발데스 씨와 함께 응접실로 돌아가려구나. 거기에서 조용히 있다 보면 괜찮을 거야. 네? 그럼 소장님은요? 난 다른 분들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지. 그럼 저도 같이 갈래요. 저는 방향 감각이 좋으니까. 아니, 나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야. 게다가 주인은 어둡잖니.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혼자서 움직이는 게 나을 거야. 그렇지만 제가... 조심해요! 조수의 실루엣이 순간 휘청거렸다. 그래도 발데스 씨가 곧바로 움직여 받쳐주었는지 조수가 크게 넘어지거나 하진 않았다. 이렇게까지 먼 곳에 여행 나온 건 처음이죠? 네. 보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요. 하지만... 정 탐정님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제가 따라갈게요. 그걸로 괜찮죠? 네, 그거라면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심하렴. 나도 최선을 다해 조심할 테니. 꼭 조심하셔야 해요. 조수는 방에서 빠져나가 응접실 쪽으로 움직였다. 방에서 응접실까지는 그리 멀진 않다. 조수는 별탈 없이 곧바로 응접실에 도착할 것이다. 그럼 저희는 다른 분들을 찾으러 가보죠. 발데스 씨. 네? 저는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솔직히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해해요. 제가 해온 건 끔찍한 짓이었으니까요.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지금은 긴급 상황이니 손을 빌리긴 하겠습니다만. 알겠어요. 우선 퍼그 씨와 루퍼스 씨를 찾는 게 좋겠죠. 두 분은 퍼그 씨의 방에서 대화를 하러 가셨었으니 말이죠. 퍼그 씨의 방은 이 복도 끝자락 쪽이라고 했던가요? 네, 제가 대충 위치를 알아요.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발데스 믿어도 될까? 잘 모르겠네. 우리는 응접실의 반대편 복도 쪽 퍼그 씨의 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루퍼스 씨, 퍼그 씨, 계십니까? 발데스 씨의 인도에 따라 퍼그 씨의 방의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 불렀지만 고요한만이 대답 대신 돌아왔다. 두 분 다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설마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지만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방에 들어가자 일단 피냄새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기척 또한 없었다. 바깥에 두 사람이 나왔다면 응접실 쪽에서 대화하던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본 적은 없었다. 우와! 괜찮으세요? 예, 뭔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순간 느끼기에는 천에 뒤덮인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은데 침대는 아닌 것 같았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어두워서야. 이후에 다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는걸요?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불부터 해결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군요. 분명 이런 일이 생기면 차고 쪽으로 가라고 엘레나 씨가 말했었죠. 차 없는 차고 말이죠. 거기까지 가야만 하겠군요. 위치는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대략적으로만 기억할 뿐이라서요. 저도 대충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어찌저찌 하면 갈 수 있겠죠. 그때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온다. 왜 그러세요? 뭔가 타격음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어서 갑시다. 알겠어요. 저게 아무래도 그 차고겠죠. 네, 위치상 저길 거예요. 문이 잠겨있지는 않겠죠. 그럼 곤란한데 말입니다. 우려한 것과는 다르게 차고문은 약간의 힘을 가하자 아주 쉽게 열렸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차고는 생각보다 넓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언뜻 보이는 실루엣으로는 차량 용품이 아닌 것들도 잡다하게 모여있는 것 같았다. 이 정도면 그냥 차고가 아니라 창고지 않나? 생각보다 많이 넓네요. 그런데 이렇게 넓으면 곧바로 배전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창고 안에 창문이라고는 내 손바닥 정도만한 조그만한 창밖에 없어 대충 내부의 윤곽만 얼추 보일 뿐이었다. 뭔가를 찾기에 수월한 환경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래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전반이 선반에 박혀있을 리는 없으니 문을 기점으로 좌우로 살피는 게 낫겠군요. 전 이쪽 벽을 살펴볼 테니 발데스 씨는 반대편을 부탁합니다. 알겠어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운 좋게 여행으로 곧바로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만. 자, 어디서부터 조사하는 게 나을까? 이거 다 의미 없잖아. 내가 조사해봤자. 오일 필터? 이런 것도 있는 건가? 정말 차고를 수 있을 건 다 있군. 차만 빼면 말이야. 배전반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찾는 게.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중하게 찾아보죠. 네. 젠장, 이쪽도 잘 보이지 않는군. 신중하게 찾아봤지만 이쪽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잡동사니 뿐이다. 야!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게 박쥐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배트케이브도 아니고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군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바로 다시 찾아볼게요. 제발 좀 나와라. 아, 탐정님 찾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배전반이 한쪽 벽에 붙어 있었다. 보자,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군요.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혹시 감전될지도 몰라요. 장갑 쓰고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조심스럽게 내려져 있던 차단기를 올린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창고 내부에 불이 들어왔다. 순식간에 들어온 불빛은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찔렀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눈은 통각에 익숙해졌고 시야도 천천히 넓어지기 시작한다. 불이 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니면 낡아서 좀 이상이 있었던가. 여튼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죠. 네, 어서 가요. 나이가 걱정되네요. 우리는 차고에서 나와 저택으로 발걸음을 향하려 했다. 그때 비는 완전히 그친 것처럼 보였다. 저기, 이 소리는... 멀리서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건 잘못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분명한 총소리. 방향은 저택 방향 쪽이었다. 역시 불을 켜지 않고 곧바로 대응하러 갔어야 했나? 아니야. 또냐? 또다시 총성이 들려왔다. 이걸로 벌써 3번째다. 저택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모두 무사하면 좋겠는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젠장.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중심으로 좌우 통로를 둘러봤다. 암전되기 전의 모습과 그리 달라진 것은 없었다. 문들은 전부 가지런히 닫혀 있었고 억지로 열리거나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일 가능성이... 우와! 젠장, 위인가? 탐정님, 저도 같이 가요. 4번째의 총성은 전에 들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지근거리에서 들려왔다. 그렇게 나의 마음은 점점 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나는 곧바로 계단 위로 뛰듯이 달려들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은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단계를 절반 정도 올라갔을 때 위쪽에서 고통에 잠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루퍼스 씨, 괜찮으십니까? 탐정님이십니까? 접니다. 루퍼스 씨, 거기 계셨던 겁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저기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엘레나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포증이 있으시다면서요. 루퍼스 씨 설마... 얘 지금 총에 맞아서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총에 맞으셨다고요? 괜찮으세요? 그 자식이 요제프 방에서 나와서는 저를 어떻게든 급조를 피해서 살았습니다만 요제프 방에서 나왔다고요? 그럼 요제프 씨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요제프 씨 방에서 총을 쏘고 나와 저를 보자마자 총을 갈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이즈 씨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고서는 그쪽에서도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이후에 바깥으로 나왔습니까? 제가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만 나오는 모습 같은 건 보지 못했습니다. 와이즈 씨의 방은 이 복도 외에 통하는 길은 없어 보였고 더군다나 2층에 위치해 있었다.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녀석은 도관에 든 쥐인 셈이다. 발데스 씨는 여기서 남아서 루퍼 씨를 도와드리세요. 저는 눈 좀 감고 와이즈 씨 방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피 공포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저 말씀이 맞아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괜찮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지금 제가 아니면 누가 방을 확인하겠습니까? 그건 그렇네요. 탐정님 조심하셔야 돼요. 탐정님이 다치시면 그 애가 걱정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4번에 넥스트. 가보자고. 조사 자체는 엘레나랑 하긴 하는구나. 전탐 코인을 찾아야 돼. 위험해요. 순간적으로 발데스 씨가 조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때문에 돌진하던 루퍼스 씨가 발데스 씨와 부딪혔다. 뭐야? 에이, 제기랄 그렇다면 너라도. 아니 뭐 발데스로 바뀌었어 이걸? 어이, 여기 기자가 다치는 걸 보기 싫다면 총을 내놔. 루퍼스 씨는 엉거주춤한 자세에서도 어떻게든 곧바로 발데스 씨 쪽으로 쥐고 있던 그릇에 파편을 겨녔다. 보통은 총 든 사람이 그 대사를 하지 않나요? 장난은 적당히 하고 내려놓으시죠. 당신이 그렇게 굴면 정말로 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 장난 같은 소리를 하는군. 내게는 그쪽이야말로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근데 이 기자님이 아니 물론 나도 기자님 좋지. 기자님 좋은데 저 기자님이 가족을 지키겠다 이 정도의 각성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인물이야? 잘 모르겠는데 난. 방금 반응으로 확신했어. 네 놈은 총을 쏠 수 없는 거야. 총을 쏘면 피가 튀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루퍼스, 제발 그만하란 말이다. 맞아요, 루퍼스 도련님. 제발 그만하세요. 닥쳐. 관계없는 놈들을 입 다물고 있어. 방해되니까. 탐정, 어서 총을 내놔. 안 그러면... 루퍼스 씨가 가진 파편의 끝이 발데스 씨의 경동맥으로 향했다. 소장님, 발데스 씨가... 탐정님,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는 거야? 지금 돼지고 싶어? 어?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싼 인간이니까. 뭐? 탐정님, 거리낌 없이 개자식을 쏘세요. 저는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제 나름의 속죄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으니까. 미쳤나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야? 나는 총을 두 사람의 머리 쪽으로 옮겼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어쩔 수가 없다. 애초에 저 사람은 아이리스의 설립자에 가까운 인물이고 그러니까. 불현듯 사고의 노이즈가 일었다. 제기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 것인가?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속이려고 들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소장님? 엘레나 뭐해? 평생을 범죄자로 썩어가고 싶은 거냐? 죄송합니다. 탐정님. 현기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럽게 강타가 머리로 날아왔다. 나는 머리에 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탐정님! 총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엘레나 씨는 무정하게도 내게서 총을 가져갔다. 제기랄 혹시라도 이렇게 될까봐 엘레나 씨에게 미리 YG 씨에 대해서 말했던 것인데. 엘레나,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안해요. 하지만 전 동생을 지켜야 해요. 그 애만큼은 어떻게 살려야 해요. 그까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내가 내어주마. 그러니까 녀석에게 총을 건네주지 마. 도련님, 하지만...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리로 총을 넘겨, 엘레나. 이미 넌 아버지의 시체를 훼손하는데 일조했잖아. 지금 와서 총을 넘겨준다 한들 놈이 기꺼이 네 동생을 돕겠냐고. 네 동생이 죽으면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할 게 분명해. 그에 비해 난 너 한 배를 탔잖아. 난 널 배신할 수 없어. 당연한 이치잖아. 그렇지만... 네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 엘레나. 자, 어서 총을 넘겨 빨리. 넘겨주지 말아요. 엘레나 씨 제발.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요. 좋아, 잘했어, 엘레나. 그럼 이제 넌 꺼져. 하! 무언가가 엎어진 소리가 났다. 발데스 씨는 루퍼스 씨에게 밀쳐져 그대로 바닥에 엎어진 것 같았다. 별것도 아닌 게 날 방해하고 지랄이야. 발데스 씨! 한순간 조수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투명한 시선으로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자 조수는 바들바들 떨면서 발데스 씨를 지키듯이 앞에 선 것처럼 보였다.
비켜, 꼬맹이. 조금 전부터 서로 지켜주기라도 하는 거냐? 눈물겹군, 눈물겨워. 뭐 하는 건가요? 나 같은 건 내버려두고. 그럴 순 없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내버려둔다니. 그럴 순 절대 없어요. 그런 짓 안 해도 사이좋게 둘 다 죽여줄 테니 말이야.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야! 조수가 둔탁한 타격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일라 양! 이 나쁜... 나는 이 기자 먼저 좀 해치우기로 마음 먹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네 순서를 얌전히 기다리라고, 꼬맹이. 나는 그때까지도 머리에 있는 현기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때의 실패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오버랩되고 있었다. 일어나야만 하는데 점차 머릿속의 노이즈가 더욱 심해져 이내 시야마저 뒤덮였다. 바보 같은 놈. 이건... 노이즈 속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다. 그건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다. 아마도 과거에 들었던 소장님의 목소리. 이런 걸 주마등이라고 하는 것일까? 너는 뭐 서부극 같은 건 안 보냐? 가서 한번 보고나 와라. 1총도 못 쏘고 죽는 놈들은 죄다 피라미들 뿐이야. 피라미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쏴야 하는 거다. 너는 그런 사실도 모르는 거냐? 도대체 뭘 망설이고 있는 거지? 몸을 일으킨다. 조금 전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머리에 어지러움은 진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으킨다. 기억을 잃어버려 평범한 소녀일터인 조수조차도 남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지 않은가. 그러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꼴사납게 누워만 있을 것인가? 망설일 시간은 없다. 트라우마에 휘둘리고 있을 시간도 없다. 지금은 그 모든 걸 뛰어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용케도 일어났구만. 하지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눈앞에서 이 여자가 죽는 거나 바라보고 있으라고. 소장님, 발데스 씨가... 이거 자막 잘못 돼 있다. 전 내버려 두고 다른 분들은 어서... 발데스 씨. 네? 댁의 처우를 여기서 정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맞춰도 된다는 소리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과거가 생각나서 열받는단 말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계시죠. 움직이지 말고. 기가 차는구만. 피해 기절하는 겁쟁이 주제에 뭐라는 건지. 이번엔 실패를 안 해? 웃기는 개소리. 그러면 지금 당장 보여주지. 네 놈의 실패를. 루퍼스 씨의 총은 발데스 씨의 머리를 정확하게 겨누기 시작했다. 조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에 지레 겁먹어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나는... 시간이 진흙탕에 빠진 것 마냥 느려진다. 돈에 들어선 듯한 감각, 이 감각은 오랜만에 느끼는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총을 꺼내 적에게 겨눴다. 그때가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썩어도 노력했던 것은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순식간에 내가 총을 든 것을 목격한 루퍼스 씨의 눈은 휘둥그레진다. 여기서 총이 하나 더 등장할 줄은 몰랐던 것이겠지. 총이 하나만 쓰일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고 미리 말해뒀건만. 루퍼스 씨는 황급하게 움직여 곧바로 날 쏘려고 했지만 반응이 조금 늦었다. 내 총은 정확히 루퍼스 씨를 겨냥했고 루퍼스 씨의 총은 살짝 목표에서 비껴나 있었다. 그렇게 루퍼스 씨는 당황하여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다. 못 쏘잖아, 네 놈은. 그러니까. 루퍼스 씨는 당황한 채였지만 조금 전의 상황을 떠올리기라도 한 듯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확실히 나는 지금도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도 그때의 광경이 환상처럼 아른거려서 머리가 아팠다. 그 환상은 손가락에 걸린 방아쇠를 무겁게 만든다.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하지만 더는 그것에 발을 묶일 순 없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변화해야만 한다. 쏠 수 있어. 겁쟁이 자식아. 그리고 난 세상 어떤 것보다 무겁던 방아쇠를 당겼다. 오케이. 이제서야 좀 지킬 수 있었던 건가 나는. 왜 그러니? 그렇게 감옥에서 있다 보면 언젠가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걸까요? 글쎄다. 적어도 감옥에서 있다가 나오면 죄를 씻었다고 보기는 하지. 사회가 그걸 용납할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용서받는다는 건. 그렇지. 뭐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진심으로 반성해서 바뀌어 나간다면 말이야.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언젠가 저도. 어? 아니에요.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뭐지? 나일라 이거 알고 있는 건가 이미? 얘기 안 나가게, 소리 안 나가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애초에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기억을 떠올렸다던가? 근데 본인이 기억 떠올려서 내가 얘 소장님까지 죽인 저기 사이코패스 살인마였지. 하지만 나도 언젠간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좀 사이코 같지 않아?
그래. 조수는 열차 복도를 따라 걸어가 식당 칸으로 이동했다. 그와 교대하듯이 발데스 씨가 좌석 쪽으로 걸어왔다. 일어나셨네요? 방금 막 깬 참입니다. 그렇군요. 발데스 씨는 내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 손에는 신문이 들려있었는데 발데스 씨는 앉자마자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면 뭐였습니까? 네?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말하다가 끊겼잖아요. 그거 말이죠. 그게... 나인라이에 대해서 부탁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애를 앞으로도 돌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그 애는 나중에 조직을 배신하긴 했다지만 소장님에게 총을 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잃었고 인격이 달라져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기억이 돌아온다면 전 그 애를... 알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만이라도 충분해요. 다만 그 애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단서 같은 건 아예 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앞으로 드릴 정보로 조직은 쩌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애가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더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애만큼은 지금처럼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은 그 애와 남매 같은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애가 정말 오랜만에 그 애가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봤어요. 분명 신뢰하고 있는 거겠죠. 탐정님을요. 그 애가 기억이 돌아오면 그 애는 있을 곳이 어디에도 없어지니까요. 분명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이고 동시에 우리가 져야 할 벌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내 솔직한 감상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저 말이 조수를 짐시음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 확실히 해주십시오. 뭔가요? 당신은 엘레나 씨처럼 얌전히 죗값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걸로 제 죄가 다 씻어지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죠. 듣고 계셨던 겁니까? 뭐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종점이네요. 고개를 돌려서 보니 창문 밖. 선으로 이지러지는 풍경들은 어느샌가 익숙한 광경으로 더 씌워지고 있었다. 열차에서 내리면 이 도시에 스며든 아이리스라는 어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겠지. 정말이지 길었다. 너무나도 긴 여정이었다. 끝이 가깝군요. 그러게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아니야? 나는 다가오는 도시의 풍경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와...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이렇게 이제 끝났네. 저 발레스한테 정보 받으면 아이리스 바로 잡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쉬운데? 너무 재밌어서 아쉽다. 이렇게 스토리도 완전 치밀하게 너무 재밌게 짰는데 이거 다 프롤로그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다음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발데스랑 나인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근데 나인리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자기가 무슨 존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2회차의 세계선에선. 근데 아이리스 잡으려면 확실히 2회차가 그거긴 한데, 그 희망편이긴 한데, 근데 저는 왠지 1회차 때가 좀 더 좋긴 했네요. 이제 나인리가 자기 정체를 아는데도 이제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뭔가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홀든이랑 같이 뭔가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 오케이, 그러면 디텍티브 블라드포비아 피공포증 탐정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작이 출시되거나 하면 그것도 꼭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아이리스를 꼭 다 때려잡고 나인리랑 홀든이 아주 행복한 가족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게임 플레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긴 이야기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꾸바!